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조치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가해 학생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 그 조치는 무엇인지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의 개념을 보게 되면,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치,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학교 폭력의 개념 정확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에 대한 모든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가해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게 사실 여부를 확정한 뒤 가해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첫 번째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학교폭력의 심각성, 두 번째로 판단하는 게 이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0점에서 4점으로 판정한 뒤 이를 합산하여 1점에서 3점인 경우에는 서면사과, 4점에서 6점인 경우엔 학교에서 봉사, 7점에서 9점인 경우는 사회봉사, 10점에서 12점인 경우 출석정지, 13점에서 15점인 경우에는 학급교체, 16점에서 20점인 경우에는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치 기준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첫 번째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하면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0점에서부터 4점까지 점수를 매긴 다음에 합산한 게 1점에서 3점이면 뭐 2로, 4점에서 6점이면 3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럼 각 조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가 1호죠. 1호.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조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형식이 따로 있냐, 뭐 길게 써야 되냐, 짧게 써야 되냐, 뭐 어떻게 써야 되냐,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과문 형식은 따로 없고,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사과의 마음을 담은 서면을 담임 선생님 혹은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을 통해서 피해 학생에게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딱히 양식이나 뭐 분량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사과의 마음을 담아서 그냥 전달하면 이 조치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행위의 금지. 이거는 보통 이제 부가처분으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이나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가해 학생의 접근을 막아 보복행위 등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조치보다는 부가조치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접촉은 모든 접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는 경우 있는데, 접촉이니까 모든 접촉이 금지된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러진 않습니다. 조치를 받은 학생이 의도적으로 피해 학생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 혹은 대면으로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며,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에 대해서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화장실 가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경우,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무의도성을 이유로 빈번하게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무의도성을 가장해가지고 피해 학생과 접촉하는 경우, 이건 가장해서 접촉하는 경우니까 이건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호 조치는 학교 내 봉사활동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 봉사 주로 하는 게 학교폭력 예방 홍보 및 뭐 캠페인 활동, 그 다음에 학생의 주간 행사 도우미, 그 다음에 장애 학생 도우미, 학교 내 환경 정화, 일반적으로는 이제 환경 정화 이런 거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3호 조치까지, 지금 여기 보신 3호 조치까지는 생기부에 기재가 안 됩니다. 처음인 경우에 생기부 기재되지 않는다는 거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생기부 기재되는 조치입니다. 사회봉사 4호. 이거는 바깥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봉사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사회봉사 같은 경우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학교 밖,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봉사를 하는 조치입니다. 주로 뭐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에서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환경미화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호 조치, 이것도 부가 조치, 아까 2호 조치랑 마찬가지로 이건 부가 조치로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 학생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부가 조치로 내려진다는 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석정지 같은 경우는 수업에 일시적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 학생과 격리를 시켜가지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인수에 산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인정 결석 처리가 돼서 생기부의 기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학급 교체입니다.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계속해서 보면 8호 전학조치 보면은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 학생에 대해 더 이상 학교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거 행정 전학 같은 경우는 그 관할을 넘어서야 됩니다. 뭐 구면은 구를 넘어서고 시면은 시를 넘어서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상급학교 진학할 때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하도록 해야 되는 거, 당연히 그런 취지겠죠. 그건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태학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나오는 조치긴 하는데 보면은 가해 학생을 교육 선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내려지는 조치이라는 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지만 뭐 이런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까지 조치가 있고, 여기 보면은 3호까지는 생기부 기재가 학교 폭력 그 당해 뭐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그 당해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처음인 경우에는 이 3호 조치 같은 경우는 이제 3호 조치까지는 생기부 기재 안 된다는 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되어 엄중한 조치를 받게 되면 생기부에 학교폭력 사안이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 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요즘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일부 대학교에서는 이제 학교폭력이 기재되어 있으면은 이제 뭐 수시나 아니면 정시에서도 불이익을 준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이제 사건 초기부터 좀 잘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말 그대로 억울한 경우에는 조치가 안 나오게 되고, 만약에 학교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뭐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잘 대응하면은 3호 이하 조치를 받아서 생기부의 기재가 안 돼서 상급학교 진학 시에 불이익을 안 입게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학교 폭력이 발생해서 가해 학생으로 지목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섣불리 대응하는 것보다는 학교 폭력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그 변호사님 도움 받으실 때 제가 두 가지 요건 확인하라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학교폭력 대한변협에서 인정하고 있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이신지 그거 꼭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요거 두 가지 요건 꼭 확인하시고, 그 요건 충족하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시면 아무래도 사건을 진행하는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에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